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그리고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수요일이 아니라 내일은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인 만큼, 자,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요즘 미적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자, 우리 학생들 미적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은 미적분 좋아요와 수능 특강에 문제집 좀 텅 비어 있죠?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능 특강 문제집에 댓글을 열심히 적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30페이지에 급수에 대한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급수란 수열을 n번째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수열을 더할 때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러한 수열들을 더하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교과서 왼쪽에 다가서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급수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파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수열의 양을 무한히 더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전까지 파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하적인 방법 들을 이용했지만은 라이프니츠나 오일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순한 수열들의 합을 이용해서 파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은 값들을 아주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은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간단하게 이 중에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들과 연관이 되는 자연상수 2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라는 이 숫자는 약 2.71881 정도 되는 수인데 파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값은 1 더하기 1 더하기 2팩분의 1, 3팩분의 1, 4팩분의 1 이렇게 꾸준히 더해 나가면은 2라는 숫자에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먼저 2에서 1 더하기 1팩분의 1을 계산하니까 오차가 0.7183 여기에서 2팩분의 1을 더 더해서 오차를 계산하면 0.2183 3팩분의 1을 더 더하면 0.0516 4팩까지 더하면 0.0099 5팩까지 더하면 0.0016 선생님이 방금 6개의 수열을 더했는데 이 6개 수열이 아니라 100개, 만개,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수열을 더하면은 거의 2라는 숫자에 근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수를 이용해서 특정한 수를 표현하는 방식,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아주 자주 마주칠 내용입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와서 급수에 대해서 간단히 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급수를 배울 때 이 부분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지고 잘못 접근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 3개입니다.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은 부분합이 일정한 수에 수렴할 때 우리는 이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에 조그마한 글씨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부분합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부분합의 극한값을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요약을 한다면은 급수의 합은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문제를 통해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급수의 부분합 SN을 구해야 됩니다. 자, 부분합을 구한다는 말은 각 수열에서 지금 현재 이치된 요 수열들의 부분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으로 그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하면 급수는 수렴하게 될 거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급수는 발산을 하게 되겠죠. 물론 학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로써 이야기를 하니까 잘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과 함께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예제 1번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는 부분합 SN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부분합을 구하는 게 무슨 말이냐? 현재 여기 1번에 있는 요 급수가 있는데 요 급수의 부분합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1번은 부분합 구하기입니다. 부분합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n번째까지 수열을 더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부분합을 구하는 것은 SN이라는 것은 리미트 K가 1부터 n번째까지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부분분수라고 하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쪼개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부분분수를 까먹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하는 것은 A, B분의 1. 자, 분수 형태인 A, B분의 1을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A, B분의 1이라는 것은 B-A분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자, 다음과 같이 쪼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소구가 되겠죠. 2분의 1과 2분의 1 소구가 되고 3분의 1과 3분의 1 전부 다 소구가 돼서 결국에 남은 값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남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구했죠? 부분합을 계산을 했습니다. 요 녀석이 부분합 SN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이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과정으로 부분합의 극한을 구합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이 위에서 Sn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을 집어넣습니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자, n이 무한대로 가면은 결국에 이 값은 어디로 수렴할까요? 그렇죠.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남은 값은 1. 자, 숫자 1이 나왔다는 게 수렴했다는 말이에요? 발산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1로 수렴을 했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이 값은 뭐라고 답이 될까요? 1로 수렴한다. 즉, 급수가 수렴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합을 구하고 두 번째 그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거. 이 과정이 급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좀 유리화를 시켰겠습니다. 먼저 부분합을 구해볼게요. 자,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 녀석을 분모랑 분자에 공통적으로 곱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분합을 구하려고 요 위의 녀석을 계산을 해봤더니, 자, 이 녀석을 유리화시켜서 계산을 하면은 뭐가 남죠? 분모는 1이 남고 분자는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 n에다가 1, 2, 3, 4 n번까지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4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4 자, 쭉 가다가 n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소거해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사라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사라지고 쭉 순서대로 사라져서 결국에 남은 값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이 났겠죠. 자, 방금 구한 게 무엇이라고요? 방금 구한 게 부분합을 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합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면은 어디로 가죠? n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아주 커지겠죠. 즉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첫 번째 급수는 수렴한다. 1로 수렴을 하고 두 번째 급수는 발산을 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풀었죠? 첫 번째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그 부분합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수렴하면은 급수가 수렴하는 거고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가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같이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방금 같이 연습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기 위해선 먼저 부분합을 구하고 그리고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자, 이 두 가지 단계를 반드시 명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요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인 만큼 반드시 숙지하고 지나가야겠죠. 즉, 급수의 수렴 발산과 수열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은 이 내용 한번 눈으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맨 밑에 부분인데 저희가 예전에 SN에서 S에 n-1을 빼면은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는 점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지만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조건은 당연히 만족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으로 급수가 S에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SN이 S로 수렴을 하면은 그거보다 한 개 작은 S의 n-1 역시 똑같은 값 S로 수렴을 하겠죠. 자, 방금 전에 본 것처럼 SN에서 S에 n-1을 빼면은 AN이라는 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열이 수렴을 하면은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쪼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1의 차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SN도 S로 수렴을 하고
S의 n-1도 S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에 S에서 S를 빼면은 0이 되겠죠.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과정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이 웬만하면은 별 3개가 중요한데 별이 5개면은 정말로 중요하겠죠. 무려 별이 5개입니다. 별이 5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급수가 수렴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요 1번 내용의 대우를 취하면은, 자, 여러분들 대우 알죠? 자, 대우를 취하면은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급수를 발산한다, 즉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1번의 역은 성립을 합니까? 즉, 리미트 an이 0으로 가면은 급수는 수렴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교과서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1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급수는 반드시 수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서 학생 여러분들 좀 오답을 유도하기, 즉 틀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발레들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급수가 수렴을 하면은 리미트 a는 0으로 수렴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긴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면 급수는 수렴할 것이냐? 물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내용은 항상 참이 될 거고, 두 번째 내용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금 했던 내용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 참이겠죠? 물론 명제가 참이니까 이 명제의 대우인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 두 가지는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세 번째, 리미트 an이 0이면 급수가 수렴할 것이냐? 이 세 번째는 거짓이라는 점 반드시 명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전에 이러한 걸 가지고 여러 천재들이 논쟁이 일었습니다. 마이너스 1을 n제곱 시킨 것을 무한히 더하면은 수렴할 것이냐 또는 발산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짝수항까지 부분합을 계산하면 0이고 그 다음에 홀수항까지 부분합을 계산하면 1이 돼서 0도 아니고 1도 아니어서 이거를 0으로 수렴해야 될 것이냐 또는 1로 수렴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죠. 그 똑똑한 라이프니츠 역시 이 급수는 0과 1의 평균인 2분의 1로 수렴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배웠기 때문에 이 급수의 정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즉 마이너스 1의 n-1제곱은 0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발산함을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방금 홀수항까지의 합 그리고 짝수항까지의 합을 계산을 했는데, 자, 우리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간단하게 참고로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급수의 합을 구할 때는 임의로 괄호를 결합해서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의로 괄호를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2번을 통해서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겠습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수렴했을 때가 중점으로 나오고 발산할 때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간간히 급수의 발산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자,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 2번을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학생 여러분들이 먼저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다음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시오 라는 그런 문제인데, 자, 방금 전에 급수가 수렴하면은 여기 있는 일반항 AN이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녀석의 대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대우는 빠르게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an이 0이 되지 않는다면 요 급수는 어떻게 되겠죠? 네, 급수는 발산합니다. 자, 바로 눈에 보이는 2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요 급수에서 지금 일반항이 요 녀석이죠. 일반항.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요 이번 문제의 일반항을 한번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3n-1에 n 플러스 1이 됐는데 자, 다음 수의 수렴은 다음 수는 어디로 수렴하나요? 3분의 1로 수렴하겠죠. 자, 3분의 1은 0이 아닙니다. 즉 0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열의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여기 이 문제는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하지만 1번 문제는 조금 애매하죠. 지금 루트 n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n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왠지 0이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에 푼 것처럼 이 녀석을 이번에는 거꾸로 유리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분모 분자에 지금 현재 루트 n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인데 분모 분자에 루트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n을 이렇게 동시에 곱해버리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모는 그대로 있겠죠? 자, 분자는 n제곱 플러스 2n에서 n제곱까지니까 2n이 남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항을 방금 정리했잖아요. 이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 녀석을 an을 갖고 이 값을 구해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에 2n이 되겠죠. 자, 우리 이 수열 극한값 어떻게 구했죠? n으로 나눴었죠. 자, n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올 때. 자, 분모 분자를 똑같이 n으로 나누니까 분자는 2만 남을 거고. 자, 분모는 n이 들어가니까 n분 n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1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한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모는 2가 남고 분자도 2가 남아서 1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했는데 1이 나왔죠. 0이 아닙니다.
역시나 이 1번 문제도 지금 일반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녀석 역시 발산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문제처럼 0이 아니라는 거 금방 드러나는 문제도 있고 1번 문제처럼 조금 드러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은 1번하고 2번 문제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요 명제의 즉 일반항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겠습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은 다른 상황,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뭐 서술형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두 급수가 수렴을 하면은 두 개를 더한 것과 뺀 것과 실수배는 각각 분해시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덧셈과 뺄셈과 실수배가 있지만 곱셈과 나눗셈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곱셈과 나눗셈이 없다는 이유는 안 되니까 없는 거겠죠. 자,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 두 개의 곱이 성립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간단히 다음과 같은 반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실수배는 이 급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쓰면 안 되겠죠. 만약에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실수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일부러 함정을 파놓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단후 문제풀기 교과서 42페이지 7번 문제를 잠시 펼쳐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능 문제하고 아주 흡사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 2020년, 작년이 되겠죠. 작년 6월 모의고사에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두 문제는 식만 다를 뿐 완전히 일치하는 문제입니다. 즉 어떤 수열이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7번 문제는 5로 수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는 2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가장 흔한 문제, 가장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로서 교과서에 나온 문제가 수능 문제로 활용되는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능이라고 하는 거 어디 하늘에서 새로운 문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응용해서 교과서에 있는 수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문제를 충실하게 다루는 것을 가장 최우선시 여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문제를 먼저 학생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풀이가 완료가 되면은 다시 영상을 재생시켜서 선생님의 풀이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문제가 지금 시그마 A인이 5로 수렴할 있고 부분합이 xn일 때 다음의 값 들고 가시오. 자, 그 다음에 작년 6월 모의고사가 2로 수렴할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교과서 문제가 수능형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지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문제를 살펴보면은 다음 급수가 5로 지금 뭐하고 있죠?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수렴하면은 요 녀석. 자, 수렴하면은 일반항은 어디로 간다고 했죠? 그렇죠? 0으로 수렴한다고 했죠.
자, 한편 부분합이 SN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 급수라는 거 다시 봅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은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부분합의 극한값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요 SN 여기에 부분합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요 값이 몇으로 왔죠? 5로 수렴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 리미트 SN이 5로 지금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봅시다. 현재 다음과 같은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AN은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얘는 0으로 수렴을 합니다. 한편 SN은 5로 수렴한데, 자, 선생님이 전에 SN과 SN-1을 어떤 값으로, 만약에 수렴한다면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했죠? 네,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N과 SN-1의 극한값은 5로 수렴을 하겠죠. 자, 다음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Sn-1의 극한값은 5로 수렴을 하고 Sn의 극한값은 역시나 5로 수렴을 하니까 여기가 2 곱하기 5가 되겠죠. 한편 AN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을 하고 나머지 값은 그대로 둡시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서 5에서 3을 빼니까 2가 될 거고 10에서 1을 빼니까 지금 1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는 2분의 11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논리로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겠죠? 자, 현재 이 급수가 2로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자, 2로 수렴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어디로 수렴한다고 했죠? 네, 0으로 수렴을 합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하게 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EAN 마이너스 3을 BN이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은 AN은 2분의 1의 BN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을 구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2분의 1의 BN 플러스 3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값이 0으로 가니까 BN의 극한값, 즉 이 녀석은 어디로 갈까요? 0으로 수렴을 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남은 값은 2분의 3이 AN의 극한값이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구하는 게 정식이긴 하지만,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은 이 AN-3이 0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은 2분의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약식으로 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즉 2분의 3, 요 R 값이 2분의 3이라는 것을 구해냈다면은,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봐야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R 대신에 2분의 3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 2분의 3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이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큰 수로 나눠준다고 했었죠. 2분의 3이면은 1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2분의 3의 n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자, 2분의 3의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1만 있겠죠. 여기는 2분의 3의 제곱이 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는
공비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마다 이 값도 0으로 수렴할 거고 이 값도 0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남은 것은 4분의 9가 남겠죠. 모의고사 문제는 지금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이 0이 된다. 플러스 등기 수열의 급항값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3점짜리 문제라서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우리 교과서를 응용해서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은 급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분합을 먼저 구하고 그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한다. 첫 번째 명심을 해야 될 거고, 자, 두 번째 명심할 것은 급수가 수렴을 하면은 리미트 a에, 즉 일반항은 0으로 수렴을 한다 라는 두 가지 사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반드시 이 두 개는 수능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학생들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내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선거하는 거라서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봅시다.